반갑습니다. 내 다리가 보입니다. 울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건후라고 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는데요. 나름대로 자료도 정리를 다시 하게 되고 저한테도 스스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많이 공부가 다시 또 되네요.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많은 회원분들께서 저희 카페도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 카페는 우리 클럽 교육용으로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요. 들어오셔서 댓글은 적으실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원래 그 우리 짧은 인사라고 댓글 적는欄을 만들긴 했는데 원래 그것도 안 만들려 하다가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스폰서분께서 그래도 뭐 인사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셔가지고 그것만 적어 놓은 거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올리는 자료에 대해서 댓글은 달 수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저의 생각을 그냥 알아만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정보를 올리고 싶거나 자료를 공유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개인 채팅을 주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채팅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우리 클럽에 있는 카페를 같이 운영하시는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권한을 부여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개 공유,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새로 만들든지 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저희 카페는 현재는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을 적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만 받아 가시고 내용만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MFC 플랫폼의 환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NEV 계정이 어떻게 매도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매도됨에 따라서 수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냐,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알립니다. 이 영상은 가정에 의한 개인의 예측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며 실제로 발생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영상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본 자료를 참고해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저희 스폰서께서 한 분이 요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매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을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이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걸면 그렇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자료를 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나 이게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요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100%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을 참고해서 본인이 계정을 매도한다 해서 100%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맨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혹시 걸면 걸릴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파심에 미리 이렇게 앞으로 모든 동영상에 이렇게 다 적을 겁니다. 지금 한국 MFC 시장에 대해서 뭔가 되게 안 좋은 분이 한 분 있죠. 그쵸? 조땡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쵸? 조땡땡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쪽에 있는 세력이 요걸 가지고 또 뭔가 안티짓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처음에 별로 크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나름 조심하고 이제 자료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에 올렸던 동영상에 보시면, 환전 방법의 동영상에 보시면 상 말고 하에 보면, 기존에 처음에 보셨던 분이 지금 다시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이 좀 삭제가 되었거든요. 삭제가 되고 다시 업로드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크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 큰 테두리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NEV 매도에 대해서 하기 전에, 그 NEV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NEV 정책이 NEV 계정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EV 정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5000AP 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AP 계정에서 기준으로 합니다. 자, 5000AP 등록을 하면, 처음에는 2018년 12월 28일 날 NEV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는 지하시 1000달러, NEV 2000달러를 줬죠. 근데 어느 순간 3차 증정을 받고 0.38 이후쯤 됐을 때 3000달러로 바뀌게 됩니다. 즉 5000달러 등록하게 되면 NEV를 살 수 있는 포인트가 3000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지하시는 구매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NEV를 매도를 하게 되면 55% M 크레딧, 30% GRC를 살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5%는 E 크레딧, 10%는 회사 수수료로 빠집니다. 자, GRC를 매도했을 때 하고의 비율과 동일하죠, 그쵸? 바뀐 건 없습니다. NEV를 매도한다 해서 NEV를 30% 재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GRC를 30%를 재구매를 합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RS 포인트 전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99기형에서 GRC 계정 99기형이 있을 때 MP로 전환되던 게 있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GRC의 몇 프로, 10% 이렇게 비율적으로 지금 이 RS로 빠지는 비율하고 똑같이 해서 옛날에는 MP로 빠졌었죠. 그렇죠? MP로 빠졌었는데, 이제는 이 NEV 계정에서는 MP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RS라는 걸로 빠집니다. 이 RS는 현재 알려지기로는, 회사에서 말하기를, 이 RS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RS 어떻게 빠지냐 한번 봅시다. 자, 0.30 NEV 단가 0.30에 구매한 계정의 경우에는 4차 증정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NEV의 개수, 총 NEV의 개수에서 10%가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한 칸 낮은 금액 0.45, 그쵸? 0.30에 구매했으니까 한 칸 증정되기 전에 금액이 제일 한 칸 낮은 금액이죠. 그게 0.45죠. 그쵸? 0.45에 10%가 전환이 된다. 그리고 5차 때는 5차 증정 전에 NEV의 20%가 0.45에 전환이 되고요. 또 6차 또 똑같이 0.45에 30%, 7차 증정 전에 NEV가 전체 40%가 0.45에 전환이 되고요. 8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0.30 이후에 구매한 계정, 0.31부터 구매한 계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RS 포인트 전환 0.31부터 이후 구매한 계정. 자, 4차 증정 받고, 그쵸? 4차 증정 후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한 칸 낮은 금액, 예를 들어서 0.38에 구매하셨으면 0.37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 NEV의 개수에서 10%가 RS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차 증정 후, 그쵸?
4차 증정 후 하고 10%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수량에서 5차 증정을 받고 그 수량에 5차 증정을 받은 그 수량의 20%가 내가 구매한 금액 0.38에서 구매했다고 치면 0.37에 20%가 RS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6차에 30, 7차에 40, 8차에 40 이렇게 전환이 되죠. 두 개를 비교해서 봤을 때 0.30은 4차 증정 전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3차 증정 받고 450원에 빠지죠. 그쵸? 근데 310원부터는 0.31에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차 증정 받고 300원부터 빠지는 겁니다. 0.30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증정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사람마다 알려주시는 분들마다 좀 얘기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조심스럽게. 자, 그 다음에 이제 NEV 계정이 귀영이 된 후 남은 NEV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내가 NEV를 매도를 진행을 하죠. 몇 차 때부터 내가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됐을 때 매도하고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거, 못 팔고 남아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즉 귀영이 되고 나면 99 귀영이 되죠. 그쵸? 9번 증정 받으면 99 귀영이에요. 귀영이 되고 못 팔고 남은 NEV는 월렛과 RS로 전환이 돼서 내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자, 월렛 같은 경우는 남은 NEV의 70%가 돈으로 환산이 돼서 내 계정에 월렛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귀영이 된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분할로 지급이 됩니다. 아마 매달 들어오겠죠. 매달 해서 2년 동안 분할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RS 같은 경우는 남은 NEV의 30%, 그쵸? 30%를 1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 이때 지급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즉 보세요. 10% 수수료 빼고 넘어가는 거예요. 10% 수수료. 즉 뭐예요? 남은 NEV가 약 70%가 남아있는 게 약 한 NEV 1000개 남아있다 칩시다. 1000개가 남았는데 그 1000개 중에 70%, 그 700개, 그쵸? 700개의 10%, 700개의 10%, 70개가 수수료로 빠지고 나머지 630개가 이제 돈으로 환산이 돼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게 전체적으로 1000개다 하면 100개는 그냥 수수료 빠지는 거고, 남아있는 900개 중에 70%,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인데요. 전환된 RS, 이게 전환되는 게 그러니까 귀영으로 해가지고 RS로 바뀌었든 증정하면서 RS로 바뀌었든 간에 이 RS 지급에 대한 내용이 귀영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이 30%의 RS에 대해서만 본사 공지가 나왔죠. 언제? 요렇게 1년 동안 분을 지급한다. 그리고 증정하면서 발생됐던 RS가 계정에서 언제 지급되는지 얘기가 안 나왔어요. 아직 본사 공지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정된 시점부터 1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그래서 4차 증정 받고 뭐 넘어갔던지 어쨌든 증정해서 넘어갔으면 그 다음 달부터 바로 RS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 계정이 99 귀영이 되고 난 다음에 증정된 거랑 증정해서 넘어간 RS랑 귀영돼서 넘어간 RS랑 똘똘 말아가지고 한꺼번에 1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후자에 힘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물론 아직 이게 RS 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300원에 1차 계정 구매할 때 1차 때 구매할 때 300원에 구매한 사람 있잖아요. 0.30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전부 다 RS가 들어와야 돼요. 제대로 RS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게 회사에서 정책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아직 전산상에 이게 안 넘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똘똘 말아서 주려고 이러고 안 주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증정에서 발생된 RS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이해하시고 있다가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항상 그랬잖아요. 그쵸? 항상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자, 요게 현재까지 기본적인 우리 NEV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서 언급하면 될 것 같은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매도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에 대해서 PPT 파일을 준비를 안하고 엑셀 파일로 준비를 했어요. 요 자료는 제가 그전부터 갖고 있고 쓰던 자료인데요. 이게 왜 PPT를 준비를 안 했냐면,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 너무 많아. 캡처 따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져서 일단 엑셀 파일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요번에는 엑셀 파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EV 계정에서는 본인이 어디로 수익을 만들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해서 M 크레딧으로 갈 건가, 아니면 뭐 RS로 비중을 둘 것인가, 매도를 하는데 RS로 비중을 둬서 매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M 크레딧에 비중을 두냐 RS에 비중을 두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 계정에서 같은 계정에서 왜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계정 하나에서 똑같은 계정이에요. 자, 지금 두 개를 자, 이 두 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1번 계정입니다. 어떻게 매도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져요. M 크레딧이. 자, 이 1번 계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계정을 만든 게 NEV 구입을 한 게 0.45에 구매를 했다고 예를 들고요. 그리고 0.44에 전환이 되겠죠. 그쵸? 내가 구입한 금액보다 한 칸 낮은 금액에 RS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450원에 0.45 단가에 구매를 했으면 0.44의 RS로 전환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매도를 어떻게 하냐 따라 봅시다. 요 전환 전에 매도를 할 거고요. 요거는 전환 후에 매도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RS 빠지기 전에 매도한다는 거고요. 제일 높은 단가에. 얘는 RS 전환 후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단 매도를 진행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할게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일단 매도 조건입니다. 일단 이 계정은 5,000달러짜리 계정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5,000달러 패키지이기 때문에 최대 한 번에 매도할 때 10,000개까지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울게요. 뭐 현재 어떤 분 말로는 10,000개 이상 할 수 있다, 한 번에 매도할 때 10,000개 넘게 할 수 있다, 아니다 10,000개까지밖에 못한다 라고 얘기가 분분한데요.
요번에 강제 매도가 됐는데, 강제 매도가 어떤 파트너, 제 파트너 중에서는 12,000개가 매도가 되신 분도 있고요. 똑같이 구매했는데 숫자가 다르게 매도된 사람도 있어요. 같은 금액에 매도했는데. 그래서 일단 5000AP짜리 기준으로 최대 한 번에 팔 때 10,000개밖에 못 판다. 똑같이 지아씨처럼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증정하고 한 번만 매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지아씨가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재수 좋으면 3번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예전 그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번 재수 좋으면 2번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한 번도 못 하진 않아요. 무조건 최소한 한 번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증정을 받고 낮은 단가에 못 내더라도 높은 단가에는 한 번이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NEV도 지금 당장이야 매도 물량이 적고 뭐 구매 물량이 뭐 대기를 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되면 지아씨처럼 락이라는 제도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 한 번밖에 매도를 못한다는 가정을 갖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뭐 NEV가 더 많아서 2번 매도할 수 있으면 뭐 더 좋은 거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증정하고 한 번만 매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세우고 갑니다. 세 번째, 이 RS 전환 전 그리고 전환 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을 할 건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0.38의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환 RS 빠지기 전에 매도하면 제일 높은 금액이 얼마예요? 0.36이죠. 그쵸? 0.37에 RS로 빠지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 못한다라고 볼 거예요. 물론 37이 됐는데 37이 끝나면서 빠질지 아니면 37이 되자마자 빠질지 그건 몰라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0.37에서는 매도를 못한다는 가정을 세우고요. 그래서 그보다 한 칸 낮은 가격인 0.36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제일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전 RS로 전환되기 전에 제일 높은 금액이 내가 구매한 금액보다 단가 0.02가 낮은 금액입니다. 맞죠? 예, 요렇게 전환을 세우고요. 전략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건 마지막 조건인데 현재 지금 계정에 들어가 보면 NEV에도 부동주라는 게 생겼어요. 그쵸? 플로팅 NEV 요렇게 있는데 근데 그 부동주를 눌러보면 떠다니는 부동주죠. 그쵸? 그거를 눌러보면 GRC처럼 언제 들어온다 요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주가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도하는 기준에서는 부동주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부동주가 생겨서 정식적으로 그게 공지가 나오고 또는 추가 공지 없이 계속 부동주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계속 간다고 하면 이 내용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을 염두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한번